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입니다.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90번째는 군부의 시진핑 공개 항명 다음날 시진핑에게 공개 경고를 날린 반시진핑파의 실력 행사에 대한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즉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89번째 시간에 시진핑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부가 공개 항명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11월 25일 날이죠. 천안문 사태 당시 덩샤오핑 무력 진압을 거부했던 휘친센 소장의 재판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무려 6시간 3분 44초 분량의 재판 영상이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인 11월 26일 중앙기율위에서 10명의 고위직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이 10명의 공통점은 중공의 군수산업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10명을 조사한 기관은 시진핑파의 서열 7위가 맡고 있는 중앙기율위 서기 리시인데요. 그런데 리시가 11월 20일 이후부터 실종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0명의 고위직 조사 발표 숙청은 리시가 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누가 중앙기율위를 점령했습니까? 이게 또 궁금증이죠. 도대체 지금 중국 공산당, 중공의 권력 투쟁은 어디까지 확산되고 있을까요? 이 내용이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35년 만에 공개된 중공의 최고 판도라 상자는 역시 천안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중에 특히 재판 기록이 공개됐는데 6시간짜리죠. 11월 25일 천안문 덩샤오핑 무력 진압을 거부했던 쉬친센 당시 소장, 이 재판 영상이 공개되면서 일파만파가 되고 있습니다. 쉬친센 소장은 차라리 목이 달아날지언정 역사의 죄인이 될 수는 없다며 당시 시진핑에게 항명한 지금 따지면 영웅이 돼버렸는데요. 하필 왜 11월 25일 무려 35년 전 1990년 3월 17일 있었던 8964 항명장군 쉬친센 소장의 재판 기록이 공개되었을까요? 당 중앙, 즉 시진핑 자신에게 절대 충성을 강요당했던 군부의 공개적인 항명으로 볼 수 있는데, 군대는 개인이 아닌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 이것이 항명의 이유죠. 시진핑에 대해서 공개 항명한 다음 날 발생한 중앙기율위의 군수산업 핵심 10명의 고위직 조사 발표. 그렇다면 군권 전쟁은 이미 제가 늘 말씀드렸던 대로 당권 전쟁 영역으로 확산 중이라는 것이 이것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군권전쟁 파편을 맞은 군수산업, 당권전쟁이 본격으로 개막된 것 같습니다. 11월 25일 8964 천안문 항명장군 쉬친센 소장의 재판이 공개된 다음 날인 11월 26일 중앙기율위에서 군수산업 핵심 인력을 조사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숙청된 건데요. 군수산업에 연관된 10명의 시진핑 핵심 인물들이 숙청되었습니다. 시진핑은 군대 현대화, 국영기업 현대화, 군수산업 강화, 군민융합 강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군수산업을 독려해 왔습니다. 지난 13년간. 그죠? 그런데 11월 26일 밤 중앙기율위는 하루 만에 군수산업과 연관된 업무를, 그것도 밤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던 시진핑계의 핵심 인물 10명을 숙청 발표했습니다. 이 군수산업에 연관된 기관에 있던 사람들은 곳곳에 있는데요. 통정공작, 국영기업, 발개위, 법원, 심지어 체육 분야, 군수공업 분야, 그리고 보안계통 담당자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미 군권 전쟁이 당권 전쟁으로 확산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진핑의 측근인 중앙기율이 서기 넘버 7 리 씨의 실종. 그렇다면 누가 숙청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잠시 방송을 예고하겠습니다. 중공의 서열 7위 시진핑의 측근인 중앙기율이 서기 리 씨가 11월 20일 이후부터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예, 잠적설이죠. 나중에 방송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군수산업에 연관된 10명의 숙청자는 어떤 분야에 있을까요? 크게 나눠서 6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1월 26일 그것도 밤에 한밤중에 중앙기율이가 각 지역에 있는 10명의 숙청자를 한밤중에 기습 발표하는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례 없는 특이사항을 두 가지로 요약해보면 이 중에서 특히 첫 번째는 스스로 자수를 한 사람이 4명이나 됩니다. 이거 특이한 사항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부패가 아닌 정치적인 전향 혹은 면피 성격. 그러니까 죄를 좀 정상 참작을 해달라 이런 거죠.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최대의 주석광산 그룹인 운남주석광산에 있는 2명의 핵심 부총경리가 자수를 했습니다. 운남주석광산은 운남성의 국유자본감독관리위원회가 즉 국자위라고 하는 곳에서 핵심으로 투자하는 기업이고요. 운남성의 중점기업이고 국영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생산품은 주석과 인듐, 아연 이런 것들인데 이게 중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군수공업의 핵심 공급원이기도 하죠. 그런데 11월 26일 밤 숙청자 2명, 한 명은 구매총괄 담당인 부총경리 시에밍야오이고 두 번째는 생산총괄을 담당하는 부총경리 란쉬라고 합니다. 이 특이사항은 첫 번째는 2명 모두 스스로 자수를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패 혐의보다 군수비리 즉 정치적인 표적수사이다 이런 그 특이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운남성의 통정공작부의 부부장인 왕충도 자수를 했습니다. 최근 2년간 시진핑의 명령에 따라서 중국 내의 통전공작을 담당하는 주요 인물은 시진핑의 개인 군대화, 정치공작 이런 쪽이었었는데요. 운남성에 있는 통전공작부의 부부장 왕충은 스스로 중앙기율이에 자수를 했고 정치공작 행위를 자아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 특이사항은 첫 번째는 왕충 부부장 스스로 자수를 했고 두 번째는 시진핑의 통전공작 내부에도 균열이 발생한 것이고 왕충은 자폭한 셈이 됐습니다.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양심선언을 한 거죠. 사천성 성도시 시장인 왕펑차오도 숙청이 됐는데요. 26일 밤 중앙기율이가 돌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0명의 숙청 명단에 왕펑차오 사천성 성도시의 시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왕펑차오는 사천항공그룹, 사천발전공사, 사천금융투자 등 이런 곳에서 동사장을 해왔습니다. 회장이죠. 즉 이 기업들은 군수기업 중점 기업이고 즉 왕펑차오는 군수기업 관리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성도시 시장을 담당해서 정치로 들어왔는데 역시 그러나 본업은 국영기업과 군수산업을 협력시키는 이런 그 핵심 인물입니다. 예, 특이사항은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광석화적인 기습을 당했다. 예, 숙청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특히 사천성의 국유기업의 그리고 군수산업의 핵심이거든요. 이 네트워크가 앞으로 대숙청이 예고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기밀보안국, 국가보밀국이라고 한자로 읽는데 헷갈리니까 그냥 국가기밀보안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번역으로. 그래서 이 국가기밀보안국의 국장과 부국장, 북경이죠. 북경에 있는 국장과 부국장이 숙청이 되어버렸습니다. 11월 26일 밤 중앙기율이 인력자원부 그리고 사회보장부, 이 중앙정부 3개 부서에서 동시에 국가기밀보안국의 국장과 부국장을 면직시켰습니다. 중국의 국가기밀보안국 국장인 리자오중, 부국장인 스윙리가 면직이 되고 조사 숙청되었다 발표가 됐는데 죄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리자오중 국가기밀보안국의 국장은 20기 중앙기율위 위원이기도 하고요. 전형적인 국가기밀이나 보안계통, 특무공작 전문가입니다. 스윙리 국가기밀보안국 부국장 역시 2023년 8월에 부국장이 승진을 했는데 국가안전부 출신이었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건데요. 역시 특무공작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특이사항은 국가기밀보안국 국장과 부국장이 동시에 면직되는 건 유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시진핑을 포함한 중남해의 주요 최고 지도자들의 보안, 기밀 시스템 내부에도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중공의 병기장비그룹 부총경리도 숙청이 됐는데요. 역시 11월 26일 밤에 중공의 군수산업의 핵심 인물인 중공 병기장비그룹의 부총경리인 류웨이둥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공의 10대 중앙 군수기업 중에 하나인 중공 병기장비그룹, 아주 중요한 기업인데 부총경리 류웨이둥 말고도 동사장인, 즉 총책임자 회장인 쉬 시진핑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어디 붙잡혀서 조사받고 있겠죠. 그리고 류웨이둥이 올해 2월에 긴급조사를 받았고 7월에 쌍계 처분, 즉 당직을 박탈당하고 당원 자격도 박탈을 당했는데 11월 26일 추가로 체포돼서 또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이거 특이한 거죠. 그래서 특이사항을 보면 최근 12개 국영 군수기업 고위층들이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 숙청을 진행당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수기업 비리 숙청이 이제는 가속화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건 뭐 이제 당 쪽에서도 이런 숙청들이 계속해서 가속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발개위, 감찰 순시위, 또 영하자치구의 체육국의 핵심 인물들인데요. 이 세 명은 역시 11월 26일 밤 사천성 발개위 부서기 겸 부주임인 쉬리가, 이 사람도 자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드문 일이죠. 그리고 하남성 고등법원의 부순시원인 넘버 2 정도 됩니다. 류거송과 영하 회족자치구의 체육국 부국장인 장민도 조사 받고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11월 26일 밤에. 특이사항을 보면 첫 번째는 이들 모두 군수기업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숙청이 확산되고 있다. 광범위한 지역도 그렇지만 분야도 그렇습니다. 군수기업이 있다가 다른 쪽으로도 이제 연관이 돼서 간 거죠. 군부의 시진핑 공개 항명 다음 날에 시진핑에게 공개 경고한 반 시진핑파들의 실력 행사. 11월 25일은 군부의 공개 항명이 있었던 날이고 그 다음 날인 11월 26일 군수산업 관련된 시진핑의 핵심 인물들을 대규모 숙청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뭐 시진핑파들이 하진 않았겠죠? 자, 시진핑에 대한 군부의 4가지 경고를 요약하면 11월 25일 육사항명 장군으로 이젠 영웅으로 추앙받게 된 쉬친센 소장의 재판 기록이 군부에 의해서 공개됐죠. 이것은 이제 시진핑에게 4가지 경고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군부는 다시는 육사 사태와 같은 비극에 동원되지 않는다. 이런 걸 경고한 거고, 두 번째는 시진핑이 충성을 강요하는 군대 개인화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세 번째는 시진핑이 비밀 사병화를 했었죠. 허웨이둥과 мя오화 군단을 조직했는데 이런 비밀 사병화 조직은 절대 반대한다. 그리고 네 번째, 군부는 당의 국가가 아닌 개인의 국가도 아닌 개인의 군대도 아닌 군대 국가화. 예, 군부는 군대가 국가화의 즉 국군이 되어야 된다. 예, 중국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에 대한 반시진핑파는 두 가지 경고를 날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시진핑 최측근의 은둔설, 실종설, 부패 연루설 등 이상 증거가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막강했다면, 권력을 다 잡고 있다면 나타나지 않을 얘기들이죠. 몇 가지만 꼽아보면 이 내용들은 나중에 하나씩 방송으로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열 5위 차이치 중앙서기처 서기가 계속 은둔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적설, 은둔설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서열 7위 리시 중앙기율이 서기 11월 20일부터 은둔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명목상 서열 8위 7명의 상무위원 말고 서열 8위 명목상 중국의 국가 부주석인 한정이 벌써 꽤 오랫동안 은둔하고 있다,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진핑의 부인 펑리위안이 부패와 연루된 내용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데요. 이 내용도 추가로 보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러니까 또 빠질 수 없죠. 시진핑의 패밀리, 특히 동생 시위안핑의 부패 연루설, 이것도 몇 번 했지만 더 심각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고위무사인 공안부장 왕샤홍의 조사설, 이거 뭐 계속 나오고 있던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최측근 비리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당권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전개되고 있다는 의미죠. 시진핑에 대한 어쨌든 반시진핑파의 이번 11월 26일 두 가지 경고는, 첫 번째는 본격화로 진행 중인 당권 전쟁에서 시진핑의 퇴진 압력을 실력 행사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더 이상 이제 뭐 딴짓하지 말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 쿠데타는 물론이고 정치 쿠데타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11월 26일 실력 행사로 시진핑에게 경고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예고 드릴게요. 군부와 반시진핑파의 이런 11월 25일, 11월 26일 연이은 이 압력, 이런 실력 행사에 대해서 11월 28일 시진핑이 내놓은 반격 카드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TV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매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감기 지금 어디 나갔다 오면 지금 이렇게 목이 잠기고 기침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